주택을 비주택으로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 하기로 했잖아. 다 된대. 다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벌어지냐? 주택에서 비주택으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소방이랑 전기가 계속 매년 되게 강화가 되는 추세예요. 그리고 전기는 사실 그렇게 강화가 안 됐는데 이제 전기안전검사도 거의 소방 완비 정도로 되게 엄청나게 강화가 됐어요. 이제 그 강화된 내역들은 항목이 뭐가 들었는지는 그냥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은 더 안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돈이 더 들겠죠. 돈이 당연히 더 들 거고, 그리고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돈이 더 든다. 이 소방 쪽은 사실상 안 되는 건 웬만하면 없어요. 다 된다. 근데 돈이 이제 엄청나게 드냐 아니면 좀 적게 드냐, 거기에서 옛날에는 소방완비만 좀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제 전기안전검사까지도 다 필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렵다. 그리고 이제 숙박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고, 이 소방완비가 들어간다는 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저렇게 감지기 같은 거, 건전지 감지기 말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울리면 어디서 불났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뉴얼 감지기랑, 그리고 저런 스프링클러, 또 저것도 어렵죠. 스프링클러도 하나당 살수범위 있어가지고 실이 아무리 조금해도 또 넣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소방을 보면 되는데, 이거는 돈이 되게 많이 든다. 그래서 기존의 소방시설이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깔려 있으면 스프링클러는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 있잖아요. 걔를 연결하는 거는 생각해도 쉽잖아. 거기다 그냥 호수만 물리면 되잖아요. 호수만 물려서 내가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천장에 노출인데 스프링클러가 이미 있어. 그게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이렇게 물통 가져다 놓고 하는 거는 또 면적에 따라서 그 용량이 있고, 여기 건물처럼 대형 건물은 그냥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건물들은 그냥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쭉쭉 빼면 되죠. 그러면 괜찮다. 근데 스프링클러 없다. 그럼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대부분 근생시설은 스프링클러가 없죠. 그럼 이제 간이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면적도 사실상 보일러실처럼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비용 자체도 옛날에 고시원에 넣을 때도 층마다 하나씩 다 넣으니까 거의 한 2천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좀 크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상식 수준에서 주택을 비주택으로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한다. 뭐 우리가 이제 다 하기로 했잖아. 다 된대. 다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벌어지냐? 주택에서 비주택으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위에 있었던 거를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제가 동교동에 근생상가를 보러 갔잖아요. 거기는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도로 조건 때문에 못하는데, 그냥 내가 인터넷에서 보고 갔을 때는 도로가 앞에 넓어요. 한 7m? 요 정도 돼. 그러니까 가서 보면 웬만하면 될 것 같아. 신축이었으면 돼요. 왜냐면 내가 건물을 뒤로 살짝 빼면 되잖아. 건축선 두고 1m 빼면 되는데, 얘는 리모델링이니까 내가 뒤로 후퇴를 단 30cm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시겠다. 근생에서 주택으로 가는 경우는 진짜 없죠. 그것도 사실은 단독주택인 거 매입해가지고 부시고 근생을 지었는데 세금도 다 냈죠. 근데 세금도 안 돌려주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가는 건데, 그래도 공실보단 나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해보겠다라고 이미 다 용도 변경 검토까지 마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쳤을 때 행정사님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행정을 대행해 주는 거지, 우리가 건축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런 건물을 어떻게 건드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안 알려주는데, 제가 어제 갔을 때 봤던 거는 두 개였는데, 하나는 계단실을 엘리베이터를 넣으면서 계단실을 외부로 뺐어요. 계단실은 대부분 이제 1조권 사선 받으니까 어차피 뚜껑 안 닫게 외부 계단을 이렇게 그쪽에 많이 넣거든요. 근데 1조권만 안 건드리면 계단실은 위쪽에다가 계단실 건폐율만큼은 위에다가 이렇게 천장을 둘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외부 계단을 두면 천장 정도는 있죠. 근데 얘를 내가 1조권을 좀 아껴보겠다고 1조권 사선 제한 받는 쪽에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이제 천장을 넣는 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래도 어닝 같은 거로 뭐 이렇게 좀 하죠. 그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는 발코니 확장을 할 수가 있죠. 어제 그분도 모르시더라고요. 거기가 베란다도 있었고 발코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생인데 되게 멋있게 지으면은 건물이 이렇게 딱 밖에서 봤을 때는 와, 저기서 앉아가지고 막 선샤인 쬐고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막 위에 천장이 없이 다 뚫려 있어. 아래층이 위층보다 면적이 넓어가지고 위에 올라와 있으면 이제 하늘 보이고 베란다죠. 테라스는 뭐가 테라스냐? 그때 뭘 예시 들었어요? 테라를 먹는다. 자, 술을 먹어. 술은 1층에서 먹어야 안전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 주셨어요.
테라스는 1m 이하, 1m가 넘어가면은 건폐율로 잡히니까 1m 이하에 뭔가 이렇게 데크 깔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냥 제일 많이 보이는 거지. 그냥 1층에 가다 보면 카페처럼 주차장을 넘어가면 불법이지만 주차장 안 넘어가면 테라스를 이렇게 조성하는 것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죠. 그래서 이걸 테라스, 그리고 이제 베란다. 베란다와 발코니가 왜 헷갈리냐면 일반 대중들은 일반적으로 발코니를 베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살면서 본 게 사실은 발코니인데 베란다라고 하고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베란다로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에서 봤던 그 확장된 공간은 발코니다. 우리가 발코니 확장을 합법이라고 하는 거지 베란다 확장은 없어요. 베란다 확장은 그냥 바로 위반 건축. 베란다 확장 왜 위반 건축물이냐면 베란다가 왜 만들어져요?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만들어져요. 이게 이렇게 깎이는데 뚜껑을 닫고 싶어도 못 닫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사선 제한 받으면. 그러면 얘를 막아. 사실상 건물을 그냥 더 지은 거지. 당연히 안 되죠. 이거를 이렇게 막을 때부터가 위반 건축물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안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막 택지 주고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다 했죠. 서로 너도 했으니까 나도 해.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메인드는 불법이고 내가 운이 없으면 거래할 때 딱 걸려버리면 대출이 안 나온다거나 혹은 사실상 얘를 제거하고 나면 면적이 확 줄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죠. 팔콘이 그때 뭘로 예시 들었어요? 발톱. 발톱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아까 베란다는 베란다로 배라고 그러잖아요. 배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전 배가 안 나왔죠. 황금대지님 수업할 때는 황금대지님 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베란다는 이렇게 밑에가 있잖아요. 위에는 없고. 근데 발코니는 발톱처럼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고 발톱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흔히 노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딱 보면은 건물이 지금 다 이렇게 창문을 박아놔서 그렇지 사실상 그 창문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냥 발톱처럼 이렇게 툭툭툭툭 있는 거예요. 걔를 창문을 싹 하면은 이제 막히는 거고 그러면 여기를 오피스텔도 요즘에는 됐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바닥 난방까지 해가지고 원래는 바닥 난방 거의 안 되는 거였는데 바닥 난방까지 해서 완전 집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발코니 확장. 그래서 주거용에서 내가 발코니 확장을 해놨다. 그러면 비주거용으로 갈 때는 이 발코니 확장을 털어내야 되죠. 털어내면 건물이 내가 생각한 건물이 이제 아니겠죠. 왜냐면 거의 내가 봤을 때 전용 면적처럼 거의 내부처럼 얘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상가로 바꾸니까 저기 앞에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택으로 지을 때는 대부분 개를 바깥벽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를 마감하고 안에는 창문이 없을 거 아니에요. 중간 창도 없을 거고 우리가 아파트 확장하면 그냥 뻥 뚫리잖아요. 생각해보면 이제 거기가 갑자기 창이 없어진다 생각해봐요. 되게 이상하겠죠. 공사비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꼬마 빌딩 같은 거 거래할 때 특이하게 항상 들어갑니다. 용도 변경에 협조해 주는데 이 비용을 누가 낼 거냐. 용도 변경은 오케이 이거 해. 내가 이제 해줄 거야. 내가 인도하기 전에 잔금 치르기 전에 내가 변경은 해줄게. 변경하는 비용은 네가 낸데 이 사람은 행정 비용 정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건축 쪽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 샤시도 만들어야 되고 벽도 쳐야 되고. 그냥 주거용에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주거용이랑 이제 오피스텔 그거 되는 걸로 바뀌었죠. 이제 오피스텔은 요즘에 최근까지 바뀐 거 적용하면 거의 아파트랑 동일한 수준으로 지을 수 있게. 도생은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 면적 제한이랑 실 제한수를 이제 없애주면서 거의 아파트랑 오피스텔, 도생 이런 것들의 경계를 없애주는 법안들이 많이 나왔죠. 어쨌든 공급을 많이 하려면 아파트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도생이랑 오피스텔 쪽에서 아파트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죠. 그리고 발코니 확장이 생 단독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다가구나 다중 이런 거 말고 생 단독은 두 면만 확장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면을 다 확장하지 못하고 두 면만 선택해야 된다. 딱 보니까 단독주택 당연히 할 수 있는 데 다 했겠죠. 웬만하면. 그러면 불법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알고 있으면 주택이니까 잘하셨네요. 이러면서 그냥 거래하면 이제 또 두 개가 날아갈 수 있다.